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원입니다.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MWC가 어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행사를 관통하는 주제는 무엇이었을지, 또 기업들이 어떤 신기술들을 뽐냈을지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MWC라는 행사가 무엇인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의 약자인데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어제 개막을 했습니다. 네네. 올해 연초에 뉴스포인트 시간에 보도드린 이 미국 CES, 독일 IFA와 함께 세계 3대 테크 전시회로 불리는데요. 네. MWC는 주로 무선 통신 산업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 기술의 발달과 융합 흐름에 발맞춰서 인공지능, AI 등 다양한 분야의 최첨단 기술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네네. MWC는 현지 시간으로 26일부터 29일까지 열리고요. 전 세계 200여 국에서 2,400여 개 기업이 참가합니다. 네네. 총 11만 제곱미터 규모의 전시장에는 글로벌 주요 통신사들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와 인텔, 퀄컴, 엔비디아, AMD 등 이제 굴지의 반도체 기업들도 자리하고 있죠. 네. 국내에서는 SK텔레콤과 KT 등 통신사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유망 스타트업까지 모두 165개사가 참가를 했어요. 네네. 예상 총 방문객 수는 9만 5천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0만 명 가까이요. 맞습니다. 네. 올해 행사 주제는 뭡니까? 올해 주제는 미래가 먼저다인데요. 이 5G와 그 너머 모든 것을 연결하기, AI의 인간화 등 이 6개의 세부 테마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5G와 6G, 사물 인터넷뿐만 아니라 AI와 클라우드, 반도체,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가 다뤄졌고요. 글로벌 주요 통신사들이 이제 미래 생존을 위해서 일제 디지털 전환에 나선 데다 AI와 메타버스 등 IT 분야와 통신 기술의 연관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네네. 이 MWC에 참가한 기업들을 보면 IT 업계의 최신 유행을 파악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최근에 다양한 업계에서 인공지능 열풍이 아주 뜨겁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도 인공지능이 주목받았다고요. 네, 지난해 챗 GPT로 인한 생성형 AI 열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네. 이 이후에 이제 반영된 첫 MWC거든요. 올해가 첫날부터 AI가 핵심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AI의 아버지 또는 알파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시버스 CEO가 우리의 AI 미래라는 주제의 기조 연설을 이제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허사비스 CEO는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를 중심으로 AI 기술의 발전 현황을 정리하고 네. 에너지와 기후 위기 등에 대한 AI의 영향을 또 언급하기도 했어요. 이 자리에서 허사비스 CEO는 앞으로 2, 3년 안에 AI가 디자인한 약을 병원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끔찍한 질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약을 발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지금은 한 평균 10년 걸리는데 앞으로 몇 달 정도로 AI 때문에 줄어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 분야에서도 AI가 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허사비스 CEO는 AI 기기가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어마어마한 기회가 되고 있다면서 이 안드로이드의 서클2 서치와 같은 AI 신기능이 일상생활을 바꿔놓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MWC 행사에서도 대세는 인공지능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 관람객들을 사로잡은 부스가 있었다는데 어디입니까? 이번에 앱이 필요는 없는 애플이 AI 스마트폰을 전시한 도이치텔레콤 부스가 상당히 이목을 끌었는데요. 네. 이 삼성전자에서 내놓은 AI 폰인 갤럭시 24 시리즈를 시작으로 AI 폰이 대세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도이치텔레콤이 퀄컴 등과 협업해서 개발 중인 애플의 AI 폰 같은 경우는 이제 복수의 앱을 동원해야 하는 복합적인 업무를 AI 비서가 한 번에 수행할 수 있었어요. 음성 명령에 스마트폰의 AI 비서가 이 아마존에 있는 여러 개의 장난감을 한 번에 이제 화면에 띄웠는데 그중 하나를 골라서 리뷰 영상을 이제 보여달라고 하자 곧바로 AI 폰이 이 명령을 실행을 한 겁니다. 예. 거기다가 AI 폰에 고양이 사진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1초도 안 돼서 AI가 이제 생성한 고양이 사진이 딱 나온 것이죠. 그리고 미국 스타트업 알레프 에어로노틱스가 개발 중인 세계 최초의 전기 플라잉카도 이번에 MWC에서 선보였는데요. 네. 이 플라잉카 같은 경우는 차량 내에 이제 8개의 프로펠러가 있어서
길이 막힐 때 이렇게 이륙해서 비행을 할 수도 있고 오. 한번 충전하면 한 110마일 정도를 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번 행사에는 중국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뭐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진 않았어요. 네. 지금 패권 경쟁을 미국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그래서 이 최신 제품을 공개하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이번 바르셀로나 MWC에서는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제 화려한 신기술을 선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노트북으로 유명한 중국 기업 레노버는 이제 컨셉 제품인 투명 노트북 이번에 MWC를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오. 이 투명 노트북은 이 투명 패널로 만든 디스플레이에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뿐만 아니라 네네. 뒤편에 있는 해바라기까지 완전히 다 비치는 뭐 신기한 광경에 이제 해외 IT 인플루언서들이 몰려서 상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노트북의 뒤에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노트북인 것이죠. 레노버는 이 같은 투명 화면이 건축 설계에서도 뭐 쓰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뭐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는 샤오미도 MWC에서 뭐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네. 샤오미는 이제 전시장 입구에 이제 춤추는 로봇개를 전시했어요. 네. 이 로봇개 이름이 사이버 도그2입니다. 이 로봇개가 물구나무를 서는 건 물론 뒤로 점프해서 공중으로 한 바퀴를 돌았어요. 오. 백플립을 선보여서 박수 갈채를 받았고요. 네네. 샤오미는 이 로봇개가 한 발로도 뭐 움직이는 등 다양한 모션이 가능하다면서 뭐 애완용으로도 쓸 수 있지만 이제 카메라를 달아서 뭐 추정용 등 다양한 용도로도 또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뭐 샤오미가 이미 중국에서 출시한 자율주행 전기차 뭐 새 스마트폰도 전시관에 이제 진열이 됐고요. 샤오미의 새 스마트폰은 AI를 이용한 회의 요약과 사진 촬영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기업 아너도 새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다양한 신제품을 전시했는데요. 여기엔 어떤 기능들이 들어갔죠? 여기는 이제 아너가 이제 허공에 이제 손가락질만으로 이제 화면을 조작할 수 있는 에어 제스처. 이 눈동자 움직임만으로 이렇게 앱을 이게 조정할 수 있는 시선 추적 AI 기능을 또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IT 강국인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번 행사에 참가해서 최신 기술들을 뽐냈겠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1등 기업 삼성전자도 이 MWC에서 첫 스마트 반지 갤럭시 링을 선보였는데요. 네네. 연내 출시 예정인 갤럭시 링은 블랙, 골드, 실버 등 3가지 색상과 이제 9가지 사이즈로 구성이 돼요. 삼성 갤럭시 윙 안쪽 면에는 사용자의 바이오 데이터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반지를 통해서 세밀한 건강 데이터 측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갤럭시 링은 기존의 이제 갤럭시 워치 시리즈에 더해서 갤럭시 디지털 헬스 기능의 활용 점정을 찍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 워치에 비해서 오래 착용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적고 링이니까요. 그리고 헬스 기능에만 특화된 제품이고 이게 크기가 작으니까 배터리 수명도 상당히 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AI 동맹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제 노태문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SK텔레콤이 참여하는 글로벌 AI 동맹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네. SK텔레콤은 도이치텔레콤, 신텔그룹, 이제 소프트뱅크와 함께 AI 기술 공동 개발과 이제 사업 협력을 수행할 합작 법인을 연내 이제 설립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네. 여기에 삼성전자도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 이들 기업은 약 13억 명에 달하는 이제 글로벌 가입자 수를 바탕으로 통신사 특화 거대 언어 모델 LLM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네. 그리고 SK텔레콤은 MW 부스에서 이 LLM을 앞세운 AI 혁신도 소개를 했어요. 네. 통신업 데이터를 학습한 이 특화 LLM은 신규 서비스와 고객 관리, 마케팅 등에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예. 또 SK텔레콤은 AI 컨택센터와 챗봇이 구현된 이제 버추얼 에이전트, 그리고 AI 기반 스팸 스미싱 필터링 시스템 등 여러 적용 사례를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AI가 스팸 문자까지 좀 걸러주는 세상이 될 것 같고요. SK텔레콤은 그리고 조비 에비에이션과 손잡고 만든 도심 항공교통 UAM 모형 기체도 선보였는데요. 네. 이 관람객들은 대형 LED 화면을 통해서 김포공항에서 워커힐 노선을 비행하면서 SK텔레콤의 UAM 서비스를 미리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비행 택시인 거죠? 맞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 이동통신 전시회 MWC 관련 내용 다뤄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파죽지세 27개월 만에 55,000달러 돌파.
네, 이번에 현물 ETF 상장으로 제도권에 진입한 비트코인 관련 소식인데요. 이 가격이 한동안 주춤하다가 다시 상승세에 시동이 걸렸나 봅니다. 맞습니다. 지난달 ETF 상장 이후에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한 후에 박스권에 갇혀있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이번에 다시 오르면서 한 개당 5만 5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네네. 현재 이제 연합 인포맥스 암호화폐 이제 종합 화면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5만 5천 선을 넘어서 5만 6천 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네. 점심 때까지는 5만 5천 달러 5만 6천 선 밑이었는데 또 계속 이제 가격이 변동되니까요. 비트코인이 5만 5천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제 2021년 11월 이후 처음이고요. 이게 네. 지금 2년 3개월 만입니다. 거기다 이제 같은 시간 가상화폐 시총 2위 이더리움도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한 개당 3,200달러 선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을 다시 끌어올린 요인은 뭡니까? 네, 시장에서는 현물 ETF를 통한 이제 지속적 투자 수요가 비트코인 가격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현물 ETF 상장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차익 실현 뇌물이 잠깐 나오긴 했지만 이 단기 매매 투자자들이 빠져나간 후에 이제 안정적인 매수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발표도 비트코인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예. 이 기업은 미국 기업인데 이번 달에만 약 3천 개의 가상화폐를 약 1억 5천만 달러를 추가로 사들였다 이렇게 오늘 밝혔는데요. 네. 이 기업은 지금 100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비트코인이 이 기술적 분석, 이 차트를 해서 이제 중요한 48,600달러 선은 이미 지금 돌파했기 때문에 네. 중기적인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단기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54,600달러 선도 지금 넘겼잖아요. 지금 55,000에서 56,000 선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지금 54,000 넘었으니까 그렇다면 최종 저항선이 64,900달러 선까지 오를 수 있다. 기술적 분석에 따라서 네네. 이런 시장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64,900달러까지 급등하면 지금 가격에서 한 16%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지금 2021년 11월에 이 사상 최고치가 69,000달러였는데 64,900달러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겁니다. 가상화폐 운용사인 비트와이즈는 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네. 지금까지 이제 비트코인을 외면했던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에 나서면서 연말까지 비트코인이 88,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만약에 이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거의 하나당 1억 원이 넘죠. 예,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4월 반감기가 남아 있는데 네. 이때 비트코인 가격 공급이 제한되면서 또다시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릴 재료가 될지 주목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